안녕하세요. 신내림 이후 30년 된 무당이 전하는 7천년 역사의 우리 무속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편에선 있다, 겪었다라는 적도 있고, 또 한편에선 에이,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러는 적도 있죠. 귀신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저이지만 귀신이 없다라고 언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는 수긍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죠. 예를 들어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세렝게티 여기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 사람에게 대한민국에는 겨울에 흰 색깔이 눈이 내린다라고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심지어 흐르는 강물인데 얼어붙어서 망치와 도끼로 깨도 잘 깨지지가 않는다 라고 말을 해주면 아프리카 사람은 어떤 표정을 짓겠습니까? 그런 게 있어? 내가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타인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긍정하는 사람도 있겠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내 평생 한 번도 못 받는 걸 하는 아프리카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입장을 존중합니다. 고유성을 띤 자신만의 입장은 존중받아야 하거든요. 하얀 색깔의 눈이나 돌처럼 연결된 얼음을 아프리카인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부정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12월 되고 1월 되고 2월 되면 흰 색깔 눈 내리고 얼음을 줘? 이건 팩트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탄자니아 원주민이 겨울에 한국을 찾으면 자연히 알게 되겠죠? 그때가 있겠죠. 그런 날이. 그래서 귀신이 있다 없다라는 논쟁에 대해서는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차치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귀신 체험 사례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며 여기서는 그 대표적으로 영화배우 최민수 씨의 2011년도 8월 23일 날짜 SBS TV 강심장 프로그램에서 나와 얘기하면서 방송된 그 체험사례 내용을 깊게 들여다보며 분석할까 합니다. 귀신 체험이 있었거나 관련된 내용을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참고되기를 바라죠. 방송 내용 중 최민수 님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산에 있을 때 나를 받아준 집이 있었는데 무당집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얗게 보였다. 여자 귀신이다. 자, 내용 들어갑니다. 산에 있을 때, 이분이 왜 산에 계신 거죠? SBS 드라마 모래시계가 1995년 방영될 때 그건 모래시계가 아니고 귀가시계다라고 불릴 정도로 길거리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톱스타였죠. 직장인들이 퇴근 이후 회식을 못할 정도로 만들어버렸죠. 빨리 귀가하여 집에서 드라마를 봐야 됐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저녁 길거리를 바꿔 나와버린 분이 왜 산에 들어가게 됐죠? 하여간 이건 조건입니다. 산에 들어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에 있었을 때 산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산에 없었다, 산에 안 들어갔다, 그냥 도시에 살고 있었다라면 귀신 체험은 없었을 겁니다. 나를 받아준 집이 있었는데 무당집이었다. 최민수님 강심장이시네요. 다른 데서는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무당집도 무서울 게 없다, 두렵지 않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조건 두 개가 갖추어지죠. 하나, 산에 들어갔다. 둘, 무당집으로 마다하지 않을 만큼 강심장이었다. 두 가지가 갖춰졌습니다. 또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다. 이건 정말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니요. 영화배우, 대영화배우 최민수 씨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까닭이 있었을 겁니다. 그 까닭이 뭘까요? 영화배우 최민수 님이
가진 거야 물론 있었고 많았겠죠.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죠. 살고 싶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심각한 경우이죠. 그 이후 언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얀 게 보였다. 여자 귀신이다. 자, 언어 표현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자 귀신을 봤는데 하얗더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아니죠. 하얗다. 하얀 걸 먼저 봤다. 근데 그게 여자 귀신이더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죠. 처음부터 최민수 씨는 여자 귀신을 본 게 아니라 먼저 저 징조를 봤죠. 그 전조에 있는 징후, 뭔가 하얀 걸 봤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는데, 하얀 걸 봤다? 근데 이게 뭐지? 하면서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하얀 걸 보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들여다보면서 더 맞닿은 거죠. 여자 귀신하고. 전문가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이 짧은 문맥 속에 많은 의미와 조건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나타내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조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 산에 갔다. 둘, 강심장이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죠. 아무것도 없었다. 절망적이었다. 살고 싶지 않았다. 이런 정서적인 플러스 알파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얀 게 보이며 여자 귀신을 만난 겁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도 다 뚜렷이 보였다. 여자 둘이었다. 내가 보는 게 솔직히 헛것인가 아닌가 궁금하기도 해서 주변 동네 분들에게 자꾸 하얀 뭔가가 나타난다고 했더니 굉장히 놀랐다. 자, 분석 들어갑니다. 얼굴도 다 뚜렷이 보였다. 여자 둘이었다. 얼굴을 보게 되었네요. 귀신의 얼굴을 보는데 희미할 수가 있고 뚜렷할 수가 있습니다. 꿈에서도 그러하고 실제 봤을 때도 그러할 수가 있는데 희미하게 보느냐 뚜렷하게 보느냐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귀신의 얼굴을 봤는데 희미하더라. 얼굴, 눈, 코, 입, 생김새가 잘 기억이 안 난다. 라는 것은 자신과의 연관성도 미약하죠. 그런데 귀신의 얼굴을 봤는데 뚜렷하더라.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데 눈동자가 기억에 남아있다. 눈동자를 똑바로 봤다.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죽습니다. 5년 안에 죽거나 무당이 되거나 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되죠. 여기 경우에는 나와 있지 않네요. 얼굴은 뚜렷이 봤지만 눈동자가 깊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여부는 안 나와 있네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내가 보는 게 솔직히 헛것인가 아닌가 궁금하기도 해서 여기 헛것인가 아닌가 궁금하다. 이 대목도 의미심장하죠. 당사자는 이성적이며 합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 이외의 주변 환경과 형평성을 저울할 수 있을 정도로 판단하며 개척하고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의 개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방정이죠. 즉 한마디로 말해서 미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정신이 붕괴되어서 미치거나 아니면 귀신에게 자신의 정신이 침탈당하고 뺏겼을 때는 헛것인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실제 현실이 됩니다. 정신병원을 가거나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 동네 분들에게 질문하죠. 자꾸 뭔가 나타난다라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동네 분들하고 문답을 나눴다라는 표현이죠. 이곳은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외된 지역, 즉 도심지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소외되고 한정적인 지역인데 이 지역 내의 인구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을 나누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건 이 사람의 인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소탈하고 격의가 없으며 즉 누구라도 친화할 수가 있으며 한정된 지역 내의 마을 구성원들이 봤을 때도 이 사람 괜찮네? 이 사람 괜찮구나? 라며 안부를 나누고
친분을 쌓을 정도가 된다라는 또 하나의 반증이죠. 즉, 당사자의 인간성이 괜찮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거겠죠. 마지막 문구, 굉장히 놀랐다. 물론 마을 사람들이 놀라신 거겠죠? 당연하죠. 일반인들이 누가 어이구 뭔가 흰 게 나타났고 귀신이더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은 전혀 관련이 없단 말이죠. 여기에서 또 교차 확인되는 팩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신이 나타났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가 않아요. 인연 닿는 사람, 통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친구처럼 지냈다. 얘기도 했다. 가족 공예를 하면 귀신이 똑같이 한다. 이건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귀신을 만나면 반발하고 거부하거나 침탈당해서 종속되게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 돌을 닦거나 무당에 관해서 이런 친구처럼 지내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진행되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귀신의 음기에 자신의 몸이 노출되어서 육체적으로 아파옵니다. 무거워지면서 변형이 일어납니다. 가죽 공예 이런 활동을 못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고 보니 최민수 씨 가죽 공예도 하시네요. 손재주가 있고 집중함, 강렬함 이해가 와닿습니다. 아무튼 자신이 가죽 공예를 하고 있으면 귀신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랍죠. 이상으로 영화배우 최민수 님이 방송 출연하면서 자신이 언급하였던 귀신 체험 사례에 대해서 논해 보았습니다.